우리 금융지주. 요거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 얘뿐만 아니라 얘도 거의 금융사 중에 좀 많이 좋게 보긴 하거든요. 얘도 거의 탑픽의 하나 중에 속하긴 하는데, 신한지주랑요, KB금융이랑 아니다, 이 정도만. 신한이나 KB나 네, 우리금융 정도만. 이건 좋게 봐요. 나쁠 일이 없지. 제가 삼성화재랑 보험주 이쪽에 접근 안 했으면은 요거를 말씀드렸을 텐데,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사도 됩니다. 뭐 몰빵 이 느낌이 아니라 리밸런싱 감안하시면 지금 은행주, 금융주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전혀 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자리가 온다 그러면 모니터에 대고 저 같으면 넙죽 절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이런 구간도 지금 가격도 난 좋거든. 근데 이게 그냥 겁낼 게 전혀 없잖아. 이런 건 스케줄이 뻔히 보이죠. 이런 거 한번 잡아 놓고 업황이랑 돌리는 거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엊그저께 미국채 10년물이 1.2, 지난주에 1.2 언더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오늘 1.35 넘겼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제가 영래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디폴트 이슈가 또 있어요. 거의 지금 뭐 100번째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미국 태어나고 나서 뭐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 근데 부채한도 증액권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재무부 현금 계정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는데, 요게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새벽에 물적 인프라가 그 1조 달러짜리가 상원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9월 중순이나 9월 말쯤에 하원 통과를 기대를 해볼 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채금리가 슬슬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인프라 투자 통과되고 나면은 테이퍼링 이야기 나올 거고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8월 26일날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월 26일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이번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확률이 더 크지만, 근데 금리가 요렇게 계속 오르면은 당연히 은행주 업황 그냥 최선호지. 근데 지금 자리도 좀 그럴듯한데 이게 그냥 아예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좋게 뭐 몇 년을 좀 누릴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뭐 삼성화재 같은 게 뭐 DB금융 손해보험 막 이런 거나 삼성화재나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막 몇백 프로 올랐다 이건 아닌데, 그냥 기분 좋게 들고 갈 수 있잖아. 19만 7천 원 대비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거는 네, 은행주는 기분 좋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만 체크를 해 두시고, 안 오겠지, 안 올 건데 미리 체크를 해 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리밸런싱 감안하시고, 국채금리 빠지거나 뭐 금융주 흔들려도 쫄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어차피 수순이 거의 뭐 몇 연 단위로 예정이 돼 있어서 은행주는 최선호입니다. 지금 신한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우리금융주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셀리드 12만원 40%,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셨네요. 세다. 이거 파괴신 버전이면 똑같죠. 루틴은 비슷합니다. 저 여기 좋은 자리 화살표가 나왔죠. 아니 상한가구나. 상한가가 나왔지. 근데 요게 구름대가 이게 선행 스팬이잖아. 요게 이게 그냥 무슨 의미냐면, 그 26 영업일 이전에 저항대를 그냥 지금 그려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럼 얘가 구름대를 뚫는다는 의미는 그냥 요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26 영업일 이전에 요 저항대를 지금 이 친구가 뚫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금밭 은밭은 파라볼릭 스탑 앤 리버설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약세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강세장이라고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조금 낌새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차트상으로 좀 질러볼 수 있는 자리거든. 이거는 단타 친다고 하면은, 트레이딩 하면은 아싸 하는 자리긴 맞죠. 이것도 보통 이제 기준으로 많이 삼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막 터져 있는 것들을. 내 심리가 그런 거란 말이야. 차트가 93,900원에 못 보던 물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거거든요. 자, 파괴신인데 제가 조금 근데 이게 차트 분석 차티스트 막 하는데
이 정도라도 알고 사람들이 차트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왜 이거 제가 양봉에서 시가랑 종가를 기준을 잡냐면 93,900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서 분봉 초봉을 좀 더 봐서 매끄럽게 잡긴 해야겠는데, 일단은 시가라고 보면요, 사람들 심리가 이럴 거란 말이야. 저 때 못 보던 물량을 샀어 애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샀었을 때 사람 심리는 야 이게 가겠다, 이 자리가 좋다, 이래서 산 거잖아. 그러면 저게 사자마자 막 올랐을 거야. 봉이 지금 24%잖아요. 저 봉이 28%가 고가고 24%가 저게 종가란 말이야. 그러면 93,900원에 샀었으면 옆에서 보던 애들이 옆에서 다 침 흘리고 보고만 있었을 거라고. 저게 95,000원, 97,000원, 99,000원, 10만원 넘어가면 아 저거 살 걸 이랬을 거란 말이야. 이랬을 건데, 다시 만약에 가격이 93,900원까지 가까이 오면 그 심리들이 다시 발동하겠죠. 야 이걸 이 가격이 준다고? 사야지. 이제 그런 심리로 물리적인 지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저기 종가에도 동시호가의 물량이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저 좋은 심리가 야 11만 2,500원 아직도 싸다 이러면서 다 몰려들어서 피라냐처럼 샀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이 구간도 그렇고 이 다음날 시가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1만원, 이 11만 2,500원 이 구간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 구간이 오면 야 이때 이렇게 사고 싶었는데 이 가격을 다시 준다고 해서 물리적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하면 통 튀죠. 지금도 가까이 오니까 좀 통 튀잖아요. 그런 심리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음봉은 조금 달라요. 음봉은 또 시가만 적용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은 기존에 이렇게 옷 썼다가 이게 저기 저런 데나 에스트레뉴나 좀 이렇게 작업장 돌리는 애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팔면서 얘네들이 팔면서 물량을 모을 수는 없거든요. 음봉에서 물량을 모으려면 뉴스를 던져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떠한 특정한 뉴스가 없겠지. 별로 없죠. 지금 악재의 뉴스 막 이런 게 없죠. 공포감을 조성하는 다 좋은 이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도 기존 물량은 많이 남아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리잖아. 그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차트쟁이들이 그냥 구름대 뚫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이 구름대 저항을 뚫고 나서 볼린저 밴드도 이게 허용 한계치 상단이잖아. 그 오늘은 여기까지 오르는 게 평균적으로 맞아. 98% 확률은 이 범주 안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거는 거의 1, 2% 확률이었던 거지. 정말 드물게 심리가 너무 강력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니까, 얘도 만약에 뚫으면 50일 만에 한 번 오고 막 100일 만에 한 번 오고 막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파기신 버전에서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 맞습니다. 별로 뭐 추천드리고 이럴 건 아니지만 40%면은 얼마라고 하셨죠? 12만원이요. 근데 이거는 심장이 너무 강심장이 필요한데, 이거는 오늘 잡은 건 아니지. 오늘 잡았으면 진짜 머리카락 끝에 비듬 끝에 비듬에 위에 올라가 있는 비듬에서 잡아야 12만원인데, 고가가 12만원인데 12만원에 잡으신 거잖아. 물 타서 이 가격이라고? 근데 이제 농담으로 했었는데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솔직히 나쁘진 않아. 그렇게 봐요. 자, 선영님 오랜만에 또 RS 오토메이션이 궁금하셨나봐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뭔가요? 가격 얼마예요? 비중 가격 얼마예요 이거? 얘네는 진짜 그 돈 회수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외상을 많이 가져갔대? 제가 아예 모르는 회사라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해서. 일단 ESS면 대형 전기, 대용량 전기 전원장치일 건데 그쪽에서 파워스택 관련되는 게 있고 로봇 모션 제어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밸류가 되게 고평가일 줄 알았는데 시총이 생각보다 낮더라고. 섹터는 좀 치트키죠. 좀 사기 섹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로봇에다가 전기 ESS에다가 지금 좋은 건 자기 혼자 다 가져갔네.
이 정도 회사면은 사실 그 적자만 안 봐도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주는 케이스들이 많죠. 매출 비중을 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깊게는 못 보고요. 오, 생각보다 좀 그래도 분포가 고르네요. 전기부터 계속 좀 골랐었구나. 근데 그치, 매출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아,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눈에 띄네요. 에너지 제어 장치 쪽에, 로봇 쪽은 캐파빌리티가 그대로인데 에너지 제어 장치 쪽에 뭔가 설비 증가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뭔가 확 늘어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때는 또 어떤 치트키를 썼나 모르겠다. 2020년도에는 생산 능력인데 생산 실적이 가동률이 1400%면 뭔가 뭐 빌려서 썼나 이슈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요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죠. 수출도 어느 정도 좀 비율이 잡혀 있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봤을 때 네, 사업 내용이 좀 발전해가고 덩어리가 커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아예 전혀 모르는 회사니까 조금 봐보면 발생 기준이 전년도에 좀 절었다가 그래도 조금 흑전을 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현금 기준을.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아까 봤다시피 채권만 계속 쌓여가고 있어. 얘네가 이거를 지금 못 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랑 지금 계약하는 애들이 외상 쳐놓고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는 외상 좀 갚아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착한 거지. 내가 빚진 거는 갚고 딴 데는 외상 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단기 차입금이 현금성 자산 대비 좀 200% 정도 차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증자가 있거나 시비 발행이 나오거나 막 그 정도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슈를 한번 봐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물리혁신 요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뻔하죠. 뭐 로봇 좋다, 뭐 친환경 좋다, 뭐 이런 거 많이 있겠지. 로봇 부품 국산화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계속 기대감이, 뭐 기사 내면 저건 나오는 거니까 섹터가 사기고 치트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정밀과학 엔코더 개발 소식에 상승을 했다. 유도 무기용 이니까 방산 쪽도 좀 걸려 있어서 핫한 거는 다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부 쪽의 컨트랙이랑도 많이 걸려 있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KT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5G도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냥 기대감이 다 씹어먹고 있거든요. 재무가 완전히 막 박살이 나서 안 좋다 이것도 절대 아니고 섹터 대비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 맞겠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감을 했을 때 이때 그냥 고점으로 봤거든.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감을 했을 때 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파볼 가치까지 있겠습니다. 소형주를 아쉽긴 한데요. 이건 좀 저장을 해놓을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보시면 좋을 게, 오늘 지금 몇 개 건졌죠? 제가 아까 뭐 평소에 영상에서 언급 안 했던 거 있잖아요. 신한지주나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나 이런 것도 언급을 드렸는데 RS 오토메이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느낌이 조금 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세 대비 뭐 급격하게 지금 뭐 비싸고 이런 구간도 아니야. 근데 얘가 하나 걸리는 게 이게 너무 작잖아, 거래 대금이. 근데 요런 거는 제가 서비스도 못해요, 멀티 캠퍼스 마냥. 그니까 이거는 개인 대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호가가 막 이러잖아. 이러니까 너무 얇아서 개인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소형주는. 근데 요런 것들이 잘 키워놓으면 되게 많이 잘 갈 수 있거든요. 네, 거래량 작은 것들이 이런 거에서 좀 티가 나잖아. 네, 가장 최근 거 한번 봐볼게요. 어제 건데 이거 물량을 절대 못 털었거든요. 어제 부분도 계속 분봉 봐볼게요. 선영님이 오늘 선물 주고 가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또 물량 못 털었죠. 왜냐면 이거 만약에 이거 작업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해도 악재 기사가 없으면 저거 이런 식으로 작업 안 나오거든, 각이. 이것도 조금 털었는데 여기서 이거 상쇄되고, 그럼 앞에 물량은 다 살아있고, 이것도 털었다고 못 보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것도 종가에 다시 담았고, 운전 신나게 했네요. 운전 신나게 했는데 물량 빠져나간 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분석 잘해가지고 확신 있으면 선물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딥한 리서치가 필요하긴 할 테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처음 보는 주식인데 최근에 본 것 중에 좀 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차 있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제놀루션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처음 봐요. 뭐하는 회사냐? 얘도 지금 이때 스펙 합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신규 상장으로 봐야 되나? 2020년 7월에 신규 상장했었죠. 그래서 이날을 상장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4일로. 자, 제놀루션은 의료기기 쪽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네요. 그러면 얘도 섹터가 약간 사기급이죠. 좀 먹고 들어가는데 지금 1분기 여기 보이시죠? 샷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얘가 지금 진매트리스랑 휴마시스랑 막 이런 친구들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유전자 치료제? 꿀벌용 유전자 치료제, 국내 임상 동물의약품, 그리고 아직 실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분기가 나와서 이런 섹터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약간 사기캔데, 와, 잘 나왔네요. 근데 이게 전분기 대비는 괜찮나 보니까 이게 계절성을 안 타는 주식일 건데 전분기 대비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건 아니고, 이거 단순하게 기저효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분기가 워낙 절었어가지고 여기가 평균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착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저효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괄목할 만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년도랑 조금 비슷한 정도의 발생 기준 매출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많이 좋죠. 근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좀 좋습니다.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 깔끔한데? 빚이 아예 없어요. 현금 많이 남아있고, IPO 해서 돈 좀 벌었을 거고, 그 다음에 현금 계속 쌓여있을 거고, 현금 흐름 여전히 좋은데 투자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R&D 잘하니까 사업이 발전 방향성이 맞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는 업황이나 들어가고 있는 이슈들이나 이렇게 펀더멘털이나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도 지금 여기서 이게 고점이야 이게 아니라 상장했으니까 이때부터 봐야지. 이때부터 봐볼게요. 그럼 아직 막 이렇게 급격하게 막 이런 구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장 이후에 최저가니까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물리적 지지 라인으로 보면 되겠죠. 이 라인 밑으로는 거래가 없었어. 거래가 없었으니까 리밸런싱을 각오를 할 거라면 그냥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많이 올랐지. 근데 코로나를 견뎌서가 아니구나. 20년 7월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 때 들어왔었던 거네요. 그래도 구간을 좀 보면은 요 정도는 충분히 그냥 간단하게 박스권 대응하셔도 좀 유효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구간에서 본다고 해도 지금 자리가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뚫으면은 사람들이 그 생각 할 거거든. 봐봐, 여기서 산 사람들이 그냥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18,900원에 분봉 보자. 이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여기 거래량 없었던 거 가격 하단이었으니까 거래량 없었어도 그냥 패스를 할 수 있고, 이때부터 지금 거래 체결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딱 이 가격이 이 가격대잖아. 그러니까 18,900원, 18,950원이니까 이쪽 일봉 봐도 얼추 비슷하죠. 18,900원이니까. 그럼 이 가격대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서 샀어. 근데 여기서 막 좋다고 입 벌리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얘네가 만약에 얘네가 작업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럼 이때 벌리고 있다가 이날 조금 던졌을 거 아니야. 일부러 누르려고.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실망 매물을 좀 받았겠지. 받았는데 심리가 그냥 여기에서도 이게 버티죠. 그냥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입 벌리고 보고 있다. 이 가격 준다고 사야지 해서 사람들이 좀 버텼던 거야. 그리고 나서 팔았을 때 이때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을 텐데 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조금 차이가 나요. 이게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한 20억 정도 괴리가 있습니다. 조금 봤다가 오늘 이거 음봉이어도 많이 뛰어서 시작해서 이거 다 지금 모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도 이때부터 보면은 지금 약간 단타 칠만한 구간도 솔직히 맞기도 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린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 근데 회사가 좋다 이거죠. 흘러가는 섹터나 흐름이나 아까 말했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다 납득이 돼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옛날 대비해서 막 이렇게 막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볼륨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적정 라인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섹터가 의료기기니까 기대감이 많은 건 사실이죠. 단편적인 밸류로 봤어도 1700억 구간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 나는 거는 솔직히 싼 게 맞거든요. 의료기기 회사인데 이 정도 주면 진짜 싼 게 맞지. 이렇게 좋은 섹터에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남는데 얘도 올해 지나고 나면 한 4, 500억 찰 거 아니야. 별 탈이 없다면. 근데 시총이 1700억이면 이것도 싸죠. 오늘 좋은 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시장만 안정되면 욕심나는 게 좀 많네. 근데 마침 자리도 좀 합리적입니다. 근데 제놀루션이 얼마라고 하셨죠? 전갈 자리님께서 17,400원이요. 17,400원이면 엄청 잘 잡으셨네요. 이거 그냥 제 생각에는 막 뭐 가격 혹시나 시장 빠지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팔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한번 리밸런싱 쭉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정도 구간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전이니까 여긴 제끼고 만약에 하면 이 정도 구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버텨보는 거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이 가격 이후로 형성이 되잖아요. 18,900원 이후로 형성이 되면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차트 보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 자리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제 간다 시작한다 막 이러면서 광기가 시작될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놀루션은 그렇게 봐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 지금 가격? 제가 241선은 안 봐서 제가 왜 이평선을 그 심리적 지지라고 하냐면요. 이게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수식을 까보면 이평선을 이거 수식 안 나오지 여기 화면에 이게 별게 없어요. 이동평균선이 이게 뭐 단순이냐 종가 기준이냐 그 다음에 뭐 지수 기준이냐 막 이런 거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다 산술적으로 평균 낸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심리적 지지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보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5일선, 21선, 61선 이런 거 봐. 다 그 선을 보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평선 중에서 121선이랑 241선 팬들이 조금 있어. 조금 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유의미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5, 20, 60을 많이 보니까. 이제 120, 240 그리고 나서 이제 481선도 있고 막 그러죠. 240 영업일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이평선을 보겠다라고 하면 240을 보고 480이면 2년이죠. 그 다음에 720을 보겠다면 내가 3년 걸 보겠다 이런 거예요. 21선도 왜 20일이냐면 20영업일이 한 달이라서 내가 한 달간의 평균을 보겠다라는 거고 61선도 3달입니다. 5일선은 내가 일주일간 단기 파동을 보겠다 뭐 그 정도 의미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이평선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평선이 마법의 선이다. 뭐 볼린저 밴드도 다 똑같고 수식 파보면 제가 왜 차트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인 거 다 분석 수식을 안 끝낸 사람들이 뭐 차트 분석해서 제가 그러는데 파괴신이 더 차트의 대가리를 많이 박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241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의미가 그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되겠다. 1년선 정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가격을 봐주실 수 있냐 제가 생각한 가격까지 와서요. 사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그냥 엄청난 우상향이었네요. 지금까지. 얘도 제가 잘 몰라요. 회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발생 기준은 너무 좋고요. 2분기 실적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안 나왔네요. 1분기는 확실히 샷이 났었다. 근데 저거 기저효과로 못 보죠. 1분기도.
지금 이게 900에 900에 1000이니까 이게 3000억이면 1분기에 380억이니까 이건 기저가 맞구나. 이거 1분기는 코로나 때 완전히 절었었는데 이제 평균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 보인 겁니다. 이 회사는 작년 2분기니까 코로나 회복하는 시기부터 매출이 다시 회복이 됐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3000억이고 여기가 3380억이죠. 3880억이죠. 그래서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건데 요것도 올해 지나면 4천억이 넘을 거잖아요. 확실히 회사는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현금 기준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인정. 잘 맞는 것 같아요. 발생 기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발생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잉여금 같은 경우랑 부채가 조금 있네요. 1년 만기로 부채 1년 미만 도래하는 건으로 부채 레버리지를 좀 세게 쓰는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여유가 있긴 한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부채 레버리지를 감당이라고 하긴 뭐하구나, 그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열재, 본행제, 가스 사업 부분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업황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근데 또 이제 추세 자체가 친환경에 많이 가중치를 두는 모습이어서 천연가스가 그런 쪽에서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맞겠죠. 유가가 뭐 빠지고 뭐 하고 이래도.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만 조금 저것 때문에 부정적이다는 아닌데 좀 조심해야 할 조금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다트 들어가서 기업 보고서까지 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단편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근데 주가도 역시나 그만큼 반영을 해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보겠습니다. 솔직히 주가가 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4,500원이 저가면은, 코로나 저가면은 이거 이미 더블 넘게 났잖아.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신용 비율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요. 시총은 3,400억으로 완전히 소형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도 지금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루에 기십억 단위는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요게 운용사 쪽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도 거래 돌리는 게 실제로 잘 돌리겠죠. 근데 이거를 좋게 봐서 오늘 같은 날은 되게 좋네요. 보합 구간인데 이렇게 많이 수급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투신이랑 연기금 물량도 좀 장기 물량으로 보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수급 상황도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높아서 그게 의미지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좋은 게 맞고 섹터도 좋은 게 맞아요. 자, 이때는 다시 한올 구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뭐 앞일은 모르지만 이때부터가 좀 정상 구간이라고 보면 이 정도의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구간이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요. 10,000원에서 11,100원 이 구간이 한 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구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쪽이 물리적이게 되게 많이 집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11,100원에서 이쪽에서 조금 세밀하게 타겟팅을 해보면 이 정도 구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1,100원에서 11,250원 이 정도 구간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왔으니까 뭐 지금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구간 닿기 전에 돌리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시장을 조금 한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쫄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랑 봐서 기회가 올 때 좀 낚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체크하면서 좀 이렇게 조준 준비하시면은 네, 시장이 또 좋게 회복이 돼서 이번에 흔들리고 나면 또 엄청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확실히 수혜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조금 전략을 짜보셔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파기시는 헤드 야, 이거 화살표 나왔다. 지금 보이죠? 이거 안 나오잖아. 얘 일평생 이때 이거 보이세요? 얘 상장하고 나왔지. 이거 엄청 올랐죠. 이거 얼마야? 14,000에서 20,000원 올랐지. 근데 이때 또 화살표 나왔잖아. 이거 보이세요?
2,000원에서 11,000원 갔으면 이거 500%야 600%야. 안 나오던 게 지금 10년간 안 나왔잖아. 거의 안 나오던 게 이때 나왔지 지금. 자, 화살표 나왔습니다. 어쩔 건데. 그래서 요것도 조금 그런 식으로 보면은 좋겠는데 지금 좀 많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